나눔의 집의 민낯. 경기 광주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할머니들을 위해선 거의 돈을 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다며 모금한 후원금은 양로시설 나눔의 집이 아니라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네. 이 나눔의 집이 5년 동안 88억 원을 모금했는데 할머니들에게 실제 쓴 돈은 터무니없이 적더라고요. 2억 원이랍니다. 2억 원. 2억 원. 예. 그러니까 전체 2.3%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네. 직접적으로 할머니들에게 쓰여진 거. 그러니까 뭐 시설 확장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5년간 8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 2억 원도 할머니들에게 직접 쓴 건 아니라는 거네요? 직접 사용한 게 아니라 뭐 건물 보수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시설물에 활용했던 거고 네. 실제로 할머니들이 직접적으로 뭐 어떤 후생복지에 사용했던 돈은 5년간 800만 원이니까 쓰지 않은 거죠. 저는 저 이름을 바꿔야죠. 나눔의 집이 아니라 독식의 집이죠. 저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이 기구가 가져야 되는 본질,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이 전혀 부합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할머니들을 굉장히 어떤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지금 요 조사 결과만 놓고 봐도 굉장히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물론 이게 조사지만 사법적인 부분까지도 이건 좀 아주 엄벌에 처해야 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할머니들 생활 참 열악할 수밖에 없었겠죠. 관련 내부 직원이 좀 고발한 그랬던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할머니가 겨울에 여름 신발을 신고 나가고 그 돈이 없으면 옷을 못 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경복궁에 소원이라는 할머니를 왜 못 가게 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행사를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 떨어진 데를 왜 5번씩 요구해 겨우 다른 거는 겨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를 받은, 후원을 받은 그런 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이 과연 어디에 썼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관리 감독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이런 점들도 참 의문이에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측면이죠. 저도 이거 기부를 했었는데 사실 기부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그 할머니들의 남은 여생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복지고 그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할머니들이 직접 써라는 그런 의미에서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있는 송 단장이 발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약 86억 원 정도는 재단이 모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적금 형태로 모아져 있는데요. 첫 번째 약 100억 정도의 후원금을 모아서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서 경쟁력 있게 운영하겠다. 사실 나눔의 집에 있는 그 할머니들을 돌보는 기관이 과연 이러한 경쟁력 있는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다.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 예산안을 보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물을 건립에 80억 정도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나눔의 집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할머니를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이 왜 할머니가 지금 95세 정도 되시고 한 5분 정도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 여생을 편하게 보내시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왜 이런 호텔식 요양원과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제평화인권센터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왜 지금 그러한 예산 편성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왜 이렇게 돈을 비축해 두고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오간 얘기들 한번 들어보시죠. 50억 정도를 그냥 일반 공금 투명으로 이전하겠어요. 아까운 2%만 받으면 얼마야? 한 달에 10만 원씩 5세를 이끌게 나가요. 뭐 가상의 어떤 건물을 하나 지금 한다든가 그리고 하지 나든가 뭐 맹꽁으로 해서 중립을 시키면 이건 좀 어떨까. 글쎄요, 지금 이걸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 네, 정말 이사회의 어떤 의결 과정 자체도 얼마나 엉망이었는지가 이번에 또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사회의 어떤 이사의 의결권이 상당히 이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이 이사회는 아주 엄중하게 이제 절차상 맞게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사람이 이사진을 구성을 하는데 간다든지 또 이사회에서 이를테면 어떤
뭐 인권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굉장히 많은 돈, 뭐 연예인분들이나 여러 이제 후원자들의 돈을 모아서 네. 이것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걸 이사회 의결사항으로까지 통과를 시킨 다음에는 사실상 그걸 중도 하차해버리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상당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를테면 후원금이 모자라고 인권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최선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자본금 쌓여 있는 것 2억 집행했고 나머지 한 80여 원 정도가 그 단체의 어떤 계좌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도 원래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이 다 중도에 중단이 된 건지 또 이제 기부금법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법령도 준수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예. 이거를 등록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도 이 부분을 등록을 해서 감사를 받고 자금 집행이 투명한지를 이제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법적으로도 단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관리 책임자들이 부실한 운영을 이어가는 동안 정작 돌봐야 될 할머니들 정서적 학대까지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나눔의 집 시설장은 A 할머니가 인지 능력의 하락 상태인 일종의 선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분을 또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하는 등 시설이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 간병인이 한 언행은 더 심합니다. 할머니 갖다 버린다. 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 혼나봐야 한다. 야 같다. 이런 언행을 통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폭력을 가하였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운영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사실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정서적 학대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할머니들을 뭔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돈을 쌓을 명분으로 여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주 매우 타당한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할머님들을 모시면서 장기 입소를 할 것인지 여부의 동의서에 사실상 할머니들에게 어떤 이유인지 어떤 사유에 이런 동의서가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받았다는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인 즉슨 할머니들 한 분 한 분을 오랫동안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후원금이 모이고 할머니들을 보고 여러 후원자분들이 어떤 지원 세력을 이제 모아주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소 악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할머님들을 중심에 두고 이 운영을 해왔다면 사실상 할머님들에게 이런 식의 정서적 학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잠시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지난해 7월에 있던 일입니다. 이 나눔의 집 생활관 중축 공사를 한다고 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물건들을 저렇게 밖에다가 방치해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한 건데 지난해 뭐 여름이니까 비도 많이 왔겠죠. 저렇게 뭐 다 이렇게 밖에 내놓은 흔적들 저희가 이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승희 의원님, 네네. 글쎄요 이 할머니들 물건을 방치해놨다 이런 사실도 사실 이번 조사에서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지금 계속 이제 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예, 뭐 예. 예를 들어서 그 돈의 어떤 그 사용처라든가 그다음에 이사회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내용 중에 국민들의 응원 편지까지 이렇게 예. 포대에 남아 있다.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것을 만약에 조금 읽기 어렵다면 그런 걸 분명히 열어서 읽게끔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정 기록물도 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경찰에게 그 수사를 의뢰해서 그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김군자 할머니의 유품까지 훼손되었다라는 예.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눔의 집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또 다른 단체죠. 정의기억연대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회계부정 의혹 수사 상황 역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무슨 세무서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남성이 검거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7일 오전에 네. 포항 세무서 여백에 이제 어느 한 남성이 이제 왜
그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윤미향 의원에게 세금이 나가 내 돈이 세금으로 왜 돈을 주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항의를 하면서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다행히 뭐 이렇게 그 불길은 뭐 크지 않아서 잡혔다는데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민이 이렇게 이제 항의성 차원의 이제 행위를 한 건데 네네. 사실 이게 5월에 고발된 사안이잖아요. 근데 네. 총선 직후에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개원 전에 이미 사건화가 돼서 서울 서부지검에 지금 사건이 접수돼 있는데 네. 3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게 뭐 사건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사하면 이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금방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질질 끄니까 저는 국민적 공분이 이렇게 폭발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공인이 됐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이런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국민이 납득하고 또 국민의 대표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뭐 검찰 개혁이랑 구호는 난무하는데 진행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어떤 일종의 사회 분위기가 물론 폭력과 방화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그렇죠. 이런 어떤 저는 분노가 표출되는 하나의 그 통로가 아니었겠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아무리 분노한다고 해도 이 방화라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범죄죠. 네, 근데 변호사님, 네. 이 윤미향 의원 사건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걸까요? 일단 원래는 개원하기 전에 소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도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지부진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직 의원 신분이라서 검찰로서도 이제 소환을 저울질하는 그 시기를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 자체는 매우 또 복잡하거나 이걸 뭐 정파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볼 게 아닙니다. 예, 예. 어떤 회계적인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어떤 범법의 그 근거로까지 그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게 검찰의 임무 또 윤미향 의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수사는 당연히 속도를 내고 아마 어떤 의혹의 한 채 의혹도 없이 마무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집행원님. 그런데 이제 윤미향 의원 그동안에 뭐 이렇게 뭐 눈에 띄게 공개적인 활동은 안 하고는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활동을 좀 하는 게 이 위안부 관련된 국회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더라고요. 물론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게 이제 이 윤 의원의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직 이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게 또 적절하냐 여러 의견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윤미향 의원은 단순히 이제 옛날 정대협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하는 지금 대2기구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부지검에서 조사 요청이 오지 않더라도 이게 회계부정 사건 빨리 조사해달라. 그래야 저는 앞으로 윤미향 의원이 몇 년 계속 이번 임기에 의정 활동할 때 본인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네. 윤미향 의원이 하는 행동과 윤미향 의원이 내는 그런 어떤 위안부 운동에 대한 메시지들이 보다 국민적인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 사건이 클리어돼야 되는 순간이면 그때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네. 국민의 공감과 동의 없는 의정 활동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행동보다는 빨리 본인의 어떤 그 수사 문제를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어떤 후원의 마음들에 이런 상처를 주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필요한 부분 관련 수사를 통해서 빨리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